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 남편이란 인간을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출시켜버린 여자입니다. 하는 짓은 철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면 가만히 계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많이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도 늘 아끼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옷 같은 것도 친척들한테 물려있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많이 안 떼서 집이 늘 쌀쌀했어요. 전 겨울에 남동생이랑 같이 이불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책을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선빈아, 누나가 이 책 다 읽고 너 줄 테니까 너도 한번 읽어봐. 이거 진짜 재밌어. 그래? 알았어. 누나가 읽어보라는데 당연히 읽어야지. 누나가 빌려온 책은 다 재미있더라.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저희 남매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저보다 5살 어린 남동생이 20대 후반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케는 친정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올케가 제 남동생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에 더 잘하더라고요. 아유, 새아가. 아이, 설거지 같은 거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너한테 이런 집안일이나 시키려고 너희 결혼시킨 줄 알아? 에이, 어머니께서 맛있게 밥도 차려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우리 그이가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사는데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려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더 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가 가끔씩 반찬 같은 걸 해서 올케한테 보내주시곤 했는데 올케는 꼭 그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과일과 같이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 반찬 해주신 거 진짜 잘 먹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름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직 어머님 실력 따라가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배우고 싶어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많이 사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법 좀 많이 알려주세요. 올케는 그렇게 저희 가족과 잘 지내면서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올케와 제 남동생을 반씩 닮은 조카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조카들을 볼 때마다 뭐라도 자꾸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물류센터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되게 좋고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도 정말 잘 지냈어요. 제 남동생한테 장모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겠다면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부산에 놀러 간 적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밀면 드셔보셨어요? 제가 부산에 맛있는 밀면집 추천받았는데 오늘 거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유, 말로만 듣던 밀면을 오늘 드디어 먹어보겠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밀면에선 고기 육수 맛이 진하게 난다며. 그럼요. 냉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먹어보면 맛이 많이 달라요. 제가 내일 점심 땐 돼지국밥도 사드릴 테니까 이왕 부산까지 오신 거 확실하게 즐기고 가십시오. 그렇게 남편과 잘 지내던 전 결혼 1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단 제가 제 손으로 딸을 키우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희 딸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힘들까봐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지 몰라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혜린이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지? 안 그래도 당신 대충 물에 밥 말아서 허겁지겁 먹었을 것 같아서 내가 퇴근하는 길에 갈피탕 좀 포장해 왔어. 지금부터 혜린이는 내가 볼 테니까 당신 얼른 앉아서 밥 좀 먹어. 이럴 때라도 느긋하게 몸보심 좀 하고 그래야지. 전 저희 딸을 데리고 남편과 같이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은 족발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골목 구석에 있어서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맛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족발을 먹으면 제 육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족발집 사장님도 제가 자주 오니까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아유, 오늘도 족발 먹으러 온 거예요? 아기 엄마가 족발을 참 좋아하나 보네. 그나저나 딸내미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눈은 엄마를 쏙 빼닮았고 입은 아빠랑 아주 붕어빵이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에서 애를 키우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모랑 시누이였어요.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이해, 넌 도대체 언제 복직해서 일할 거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육아휴직 조금만 쓰고 금방 복직해서 다시 일한다는데 너네 키운다는 핑계로 계속 그렇게 집에 눌러 앉아 있을 거야? 그래요, 새언니. 누가 보면 일하기 싫어서 결혼하자마자 금방 애 낳은 줄 알겠어요. 설마 그러고 싶어서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건 아니죠? 아가씨, 애가 무슨 도구도 아니고 일하기 싫다고 애 낳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복직하면 우리 혜린이는 누가 공짜로 키워줘요? 베이비시터라도 쓰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월급으로 버는 거 다 탕진하면서 남의 손에 맡길 바엔 엄마인 제가 직접 키우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시누인 뭐가 또 그렇게 안 입고 왔는지 은근슬쩍 저희 딸한테 분풀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시누이가 저희 딸과 놀아준다고 해놓고선 자꾸 울리는 거예요. 혜린아, 요즘에 너네 같은 애기들이 먹는 분유가 되게 비싸다며? 그러고 보면 요즘 애기들은 참 호강한다니까? 가만히 누워서 좋은 것만 먹고 살잖아. 으이그, 넌 참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좋겠어. 세상에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더니 저희 딸의 볼을 세게 꼬집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희 딸이 으앙하고 우니까 이번엔 시끄럽다며 저희 딸 발바닥을 찰싹 때리는 거 있죠? 전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애한테 손찌검을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냥 귀여워서 그렇죠. 혜린이가 이렇게 금방 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이구, 저 화상. 조카를 예뻐해주지 못할 망정 어디서 울리고 있어? 도대체 나이가 몇 갠데 유치하게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 시누이가 그렇게 유치하게 굴 때마다 그래도 시아버지나 남편이 혼을 내고 말려주시더군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못 참고 시누이랑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부턴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취직을 다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취직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족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족발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던 단골 족발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족발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아, 그리고 이건 제가 요 앞에서 산 붕어빵인데요. 안 바쁘실 때 간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사장님이 매번 맛있는 족발 삶아주시는 게 감사해서 제가 사와봤거든요. 전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 간식 같은 걸 사서 족발집에 들리기도 하고 자주 남편과 같이 가서 먹고 오거나 포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족발집 사장님한테 제가 생신이 언제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내 생일이요? 나 이번 달 28일인데, 근데 그건 왜 물어봐요? 그 후 저는 사장님의 생신날 꽃다발을 사서 족발집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생신 축하드린다면서 꽃다발을 전해드리니까 사장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우리 남편한테도 꽃다발 한 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단골 손님한테 받아볼 줄이야. 그나저나 솔직히 말해봐요. 나한테 뭐 부탁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 질질 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라고요. 그게요? 사실 제가 사장님네 족발이 너무 맛있어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저 여기서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도 조금만 주셔도 되고요. 시키시는 거 다 할 테니까 저 일만 좀 시켜주세요. 네? 여기서 일을 시켜달라고요? 아유, 젊은 사람이 하긴 힘들 텐데. 그래도 뭐 일하고 싶다는데 내가 시켜줘야지. 안 그래도 내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족발 삶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생각만 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어요. 그나저나 나 월급 많이 못 주는데 괜찮겠어요? 딱 최저시급에 맞춰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흔쾌히 절 받아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거절하신 것도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그때부터 그 족발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족발도 푹푹 삶아서 식히고 야채도 썰고 설거지도 하고 할 일이 진짜 많았어요. 매장이 작다 보니까 홀에서 드시는 분보단 포장 주문이 많아서 포장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사장님 혼자서 이걸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족발집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는 동안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울먹거리는 말투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정란아, 네 올케 어떡하니? 세상에 네 올케가 루푸스 병인가 뭔가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단다. 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까 올케가 어느 날부터 피부에 자꾸 발진이 일어나고 관절통 때문에 손가락을 자꾸 살짝만 구부려도 아프다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제 남동생이 병원에 데려갔는데 전신 홍반 루푸스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병은 면역 체계가 세균이나 독소가 아닌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네요. 그것 때문에 관절통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은 병뚜껑 하나도 스스로 열지 못할 정도라서 얼마 전에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돼서 친정 부모님과 같이 남동생네 집에 병문안을 갔는데 저희 남동생이 의젓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저희 와이프랑 장모님 책임질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무조건 지킬 거라고요. 전 혼자서 모든 짐을 안고 가야 할 남동생도 걱정되었지만 희귀병을 앓게 된 올케도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올케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서 밖으로 불러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올케가 얼굴에 스카프로 칭칭 감고 선글라스에 모자까지 쓰고 나온 겁니다. 어머, 올케, 왜 그러고 나왔어? 목소리 안 들었으면 올케인 줄 모를 뻔했잖아. 아, 제가 지금 병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발진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출할 땐 꼼꼼하게 다 가리고 다녀야 돼요. 뭐? 아유, 그러면 나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밖으로 안 불러냈지.
올케는 괜찮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가지고는 젓가락질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친정에 다 같이 모였는데 올케가 일어서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병에 걸리면 빈혈 증상이 생기기도 한대요. 그때도 저희 아빠가 엄청 걱정하시는 목소리로 올케한테 이러셨어요. 혜미야, 나 절대 서운해하지 않으니까 이런 날 굳이 안 찾아와도 된다. 지금은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내 생일이 중요하겠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푹 쉬도록 해라. 알았니? 30대 젊은 나이에 그런 병을 얻게 돼서 올케가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케한테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족발집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고 저도 다른 곳에 족발집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론 조금 모자라 매달 얼마씩 갚는 조건으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족발집을 그만두면서 사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장님,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렇게 족발집을 차리게 되었는데 오픈빨인지 몰라도 초반에 손님이 좀 많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족발 대짜 하나 주세요. 그리고 막국수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여긴 무슨 족발집이 막국수가 이렇게 맛있어요? 족발도 쫀득한데 막국수도 적당히 매콤하면서 감질맛이 나서 막국수만 따로 포장해 가고 싶은 정도라니까요. 저는 맛있다고 해주시는 손님들을 위해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다고 했던가요? 제가 족발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이 회식하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늦은 밤 시간에 갑자기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서에 가봤는데 세상에 남편이 회식을 하다가 술에 취해서 상사한테 손찌검을 하고 싸움질을 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온화한 모습만 보여줬던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제가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 평소에 부장님이 하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나도 술김에 화풀이 좀 한 거지 뭐. 회사에서 맨날 나한테 야야거리고 내가 일 처리를 조금만 늦게 하면 손가락으로 막 내 머리를 치고 그랬단 말이야. 남편 주장은 그랬지만 남편이 술자리에서 한 행동 자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엔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오랜만에 쉬니까 좋았는지 아예 휴식을 제대로 즐기더라고요. 여보, 내가 말이야, 원래 게임 같은 거엔 관심이 없었거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네? 그동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쫙 풀리는 느낌이야. 남편은 처음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처음에 남편이 게임을 할 땐 그저 기분 전환용으로 잠깐씩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맨날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애가 울고 있는데 달래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밥 먹은 건 설거지통에 다 쌓아두고 세탁기도 한 번 안 돌리길래 제가 한 번은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긴 한 거야? 그리고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해놓지. 도대체 이게 뭐야?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 아이, 몰라. 나 지금 엄청 바쁘단 말이야. 집안이 지저분한 게 보기 싫으면, 아이, 그냥 당신이 하면 되잖아.
게다가 남편은 언젠가부턴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침에 자곤 했는데 게임에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갑자기 책상이나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제가 자고 있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남편이 키보드를 박살내놨더군요. 당신 미쳤어? 다 자는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혜린이도 깨서 울고 있잖아. 아이, 게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날 화나게 하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이 키보드 이제 망가져서 못 쓰겠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게임 전용 키보드로 좋은 거 하나 사야겠어. 내가 장비를 좋은 걸 안 쓰니까 실력이 영 안 느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 무슨 프로 게이머야? 좋은 장비까지 갖춰서 게임을 하게? 제발 부탁인데 그놈의 게임 좀 그만하고 취직할 생각이나 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결국 제가 남편한테 제발 정신 차리고 일 좀 하라고 닥달을 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대리운전을 나갔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부터 대리운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손님들이 자꾸 나 짜증나게 하잖아. 내가 좀 빨리 가려고 했더니 나한테 난폭 운전을 한다는 둥,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질 거냐는 둥, 막말을 자꾸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맞받아 쳤더니 클레임까지 걸고 진짜 스트레스 받게 하잖아. 그리고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손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진짜 이 집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내가 겨우 돈 몇 푼 벌자고 그런 수모까지 당해가면서 일을 해야 돼? 세상에 전 남편이 그렇게 끈기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몇 달 일하다가 또 그만둔 거예요. 이번엔 또 뭔데? 또 뭐 때문에 몇 달도 못 버티고 그만뒀냐고. 아이, 몰라. 나보다 어린 놈이 직급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보기도 싫은데 어떡하냐 그럼. 어차피 내가 이 회사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더러운 꼴 보면서 다닐 필요는 없는 거잖아. 다들 아시다시피 회사에선 나이를 떠나 직급이 더 중요한 건데 본인보다 2살 어린 사람을 상사로 모시기 싫어서 그만뒀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는 상황에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요즘에 장사한다고 우리 아들 밥도 잘 안 챙겨주니?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랑 통화했더니만 저녁으로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라. 마누라가 돼서 직장 다니는 남편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지. 어디서 우리 아들을 라면이나 먹게 해? 저는 시모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회사에서 잘린 거 말씀 안 드렸어? 아까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어머님은 당신이 아직 그 물류회사 다니는 줄 아시던데? 그러면서 나보고 직장 다니는 남편 밥 좀 잘 챙겨주라고 하시더라. 세상에 집에서 놀고 먹고 하면서 어떻게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는 마누라를 욕먹게 만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 거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내 밥 안 챙기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밥을 안 해주니까 내가 불쌍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거 아니야. 저는 다정하고 가정적이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딸 때문에 참고 살고 있었는데 시모까지 계속 저를 못 살게 구니까 너무 힘들더군요. 한 번은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대뜸 저보고 족발을 삶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족발을 삶으라고요? 재료도 없는데 갑자기 족발을 어떻게 삶아요? 재료가 없으면 네가 사다가 삶으면 되지. 명색이 족발집 사장이라는 애가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며느리가 족발집 한다니까 한번 먹어보긴 해야 할 텐데
그렇다고 내가 귀찮게 너네 족발집까지 가서 먹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럼 그냥 나중에 제가 이의 보고 포장해서 가져다 드리라고 할게요. 어차피 재료가 다 저희 식당에 있으니까 제가 식당에서 해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참나, 네가 직접 가져와야지. 왜 우리 아들 시켜? 너 지금 식당 안다고 유난 떠는 거니?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계속 통장에 돈이 비는 것 같길래 확인해 봤는데 세상에 남편이 카드 대출까지 받아서 게임에 현질을 한 거예요. 게임 캐릭터나 무기 같은 걸 돈 주고 사는 걸 현질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무려 1,800만 원 가까운 돈을 현질하는 데 쓰고 그걸 저한테 들킬까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더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남편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돈도 안 벌고 맨날 집에서 노는 사람이 게임에 1,800만 원이나 썼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40살도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철없는 짓을 하냐고. 아니, 그럼 내 캐릭터가 약한 걸 어떡해. 게임에서 세지려면 좋은 캐릭터도 사야 되고 무기랑 아이템 같은 걸 좋은 걸로 맞춰야 된단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나 승부욕 있는 사람인데 내가 좋은 아이템도 하나 없어서 게임에서 맨날 졌으면 좋겠어? 그놈의 게임. 당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도대체 몇 년째인 줄을 알아?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 얼마나 없길래 일도 안 하고 게임에다가 그 큰 돈을 쓰는 거야? 나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사람이라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딱 정해. 나랑 이 자리에서 이혼 도장 찍을래? 아니면 우리 식당 나와서 설거지라도 할래? 맨날 그렇게 놀고 먹고 하면서 생활비나 축낼 바에 우리 식당에서 일이라도 하면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나보고 설거지라라고?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그럼 잔말 말고 이혼 소리에 도장 찍던가. 나도 당신 같은 한량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아유, 알았어. 일하면 되잖아, 일하면. 당신 식당에 나가서 일할게. 그럼 됐지? 전 남편이 저희 식당에 나와 일을 한다고 하길래 일단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식당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식당에 출근하기 시작한 남편은 식당 일도 아주 개판으로 하더군요. 서빙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휴대폰에만 신경 쓰느라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니 음식을 잘못 가져다 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데도 세제로 꼼꼼히 닦아야 되는데 자꾸 대충 씻는 거예요. 당신, 제발 설거지 좀 제대로 하면 안 돼? 이것 봐. 당신이 설거지한 그릇에 기름이 그대로 있잖아. 아이, 진짜. 기름기 좀 남아있으면 어때서 그래? 어차피 음식 담으면 손님들은 몰라.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식당에서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식당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설거지 하나라도 꼼꼼히 좀 하라고. 게다가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면서 자꾸 나가선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수상해서 밖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남편이 식당 밖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당신, 화장실 갔다 온다는 사람이 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 당신 앞으로 가게에서 일하는 시간엔 휴대폰 꺼내지 마. 제발 일에만 좀 집중하란 말이야. 아니, 사람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푸는 시간도 있어야지. 왜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해? 당신 지금 사장이라고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전 그래도 남편이라고 기회를 한번 준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본색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야 이런 모습을 알았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제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누나, 나 어떡하지? 우리 회사가 작년부터 어려웠는데 결국엔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되면서 나랑 다른 직원들 전부 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른 데 취업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취업난이 심해서 그런지 아무 데서도 날 안 받아주더라고. 지금 우리 와이프도 몸이 아프고 장모님도 편찮으셔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세상에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던 제 동생이 실직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까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제가 누나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빈아, 너 그럼 우리 식당에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때? 요즘에 우리 식당에 손님이 많이 늘어서 안 그래도 일손이 좀 부족했거든. 내가 그래도 너한테 월급 넉넉하게 줄 테니까 한번 와서 일해봐. 오히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게 결국 제 남동생은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식당이 꾸준하게 손님이 늘어서 지금은 꽤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은 저희 식당에 출근한 첫날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군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도 나서서 하고 서빙도 진짜 빠릿빠릿하게 하는 데다가 손님들한테도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지 몰라요. 손님, 주문하신 소주 나왔습니다. 그나저나 족발 맛은 괜찮으세요? 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아유, 내가 여기에 벌써 10번째 오는 건데 족발 맛이야 말해 뭐예요. 당연히 최고지. 그리고 반찬도 리필을 알아서 자주 해주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 리가 있나요? 남동생이 땀까지 뻘뻘 흘려가면서 너무 열심히 일하길래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빈아, 너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일찍 들어가. 마감은 우리끼리 해도 충분하거든. 에이, 그래도 내가 끝까지 같이 해야지. 나도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 누나 혼자 고생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제 남동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저희 남편은 계속 뺀질거리기만 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며 구석에서 혼자 술을 먹기도 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힘든 일을 자꾸 제 남동생한테 미루더군요. 그 와중에 제 남동생은 그래도 매형이라고 저희 남편을 엄청 챙기는 거예요. 매형, 어제 술 많이 드셔서 속 안 좋으시죠? 이거 숙취 해소제인데 좀 드셔보세요. 이거 드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남동생의 성실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더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이 저희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식당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족발 드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 솔직히 내가 여기까지 오는 거 귀찮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여기에서 일한다고 하길래 큰 맘 먹고 한번 와봤다. 우리도 한번 맛 좀 보게 족발이나 얼른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전 시모한테 족발을 갖다 드리고 그때 막 바쁜 시간이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손님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상을 치우고 앉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3번 테이블에 갖다 주려고 한 건 왜 5번 테이블에 갖다 준 거야? 이런 바쁜 시간엔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는 걸 시모가 들었는지 족발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꾸 저를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했던 건 저뿐만 아니라 제 남동생까지 계속 째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가 혼자 저희 식당에 찾아와서는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너 어제 보니까
내 아들한테 갑질이 장난 아니더라. 내 아들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서 번 돈으로 먹고 놀고 했으면서 어디서 내 아들한테 함부로 해?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너 여기 식당 차릴 때 우리 아들 퇴직금으로 절반 보태서 차린 거라며?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공동 사장으로 깍듯하게 대우해줘야지. 네? 퇴직금으로 절반을 보탰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너 가게 차려준다고 일부러 직장도 퇴직하고 퇴직금을 너한테 보태준 거잖아. 게다가 너 도와준다고 나와서 일까지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해? 그나저나 어제 보니까 네 동생도 여기 와서 일하고 있더라. 너 누가 네 동생을 식당에 데려와서 고용하라고 그랬어? 너 내 아들한테 허락은 받고 그러는 거니? 세상에 남편이 시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시모는 남편이 싸움질을 하다가 잘린 것도 모르고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백수로 지낸 것도 모른 채 남편이 저한테 퇴직금을 보태준 걸로 잘못 알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 제 남동생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보니까 너 우리 아들이랑 네 동생이랑 은근히 차별하더라. 네 동생한테 너 엄청 잘해주면서 내 아들한텐 아주 잔소리만 잔뜩 퍼부었잖아. 그리고 아무리 친정식구라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도와줘서 차려준 가게에서 누구 마음대로 네 동생을 채용해가지고 월급을 주고 있어? 나 우리 아들 돈 그렇게 너희 친정으로 빠져나가는 꼴 절대 못 본다. 그러니까 네 동생 당장 해고시켜. 안 그러면 내가 너희 가게 아예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너 나 무식한 사람인 거 알지? 내가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여기에 그냥 누워버리면 너 장사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동생은 당장 잘라버리라고. 세상에 시모는 많은 손님들이 있는 데서 완전 진상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막말까지 들으니까 더 이상은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면 자를게요. 그런데 자르는 대상이 제 남동생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될 것 같네요. 전 그렇게 말하고선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전날 술을 잔뜩 먹고 그날 못 일어나서 아직 출근을 안 한 상황이었거든요. 당신 우리 식당에서 일하기 싫어했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오늘부로 출근할 필요 없어. 뭐? 출근하지 말라고? 나 그럼 당분간 휴가 주는 거야? 아싸! 나 그럼 며칠 쉬어도 되는 거네? 아니, 며칠이 아니라 그냥 영원 쉬어. 당신 오늘부로 우리 식당에서 잘렸거든. 아, 맞다. 내가 지난번에 안방 있는 서랍에 이혼 신청서 넣어놨었거든. 오늘 나 퇴근하기 전까지 거기에 도장 찍어놔. 알았지? 무슨 소리야?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라니.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놀란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야,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는 거니? 네, 이혼할 건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식당에 어머님 아들 집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 여태까지 제가 모은 돈에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합쳐서 이 식당 차린 거예요. 어머님 아들한텐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어머님 아들은 술 먹고 진상 부리다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맨날 집에서 백수같이 놀면서 게임만 하더니 식당에서도 한심한 짓만 하더라고요. 일은 안 하고 맨날 빈둥거리는 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아예 이혼하려고요.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 댁으로 고이 보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 귀한 아들이랑 영원히 함께 노후 즐기면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뭐?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무튼 저 지금 바쁘니까 얼른 가세요.
지금 손님 많아서 어머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없다고요. 그렇게 전 시모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쯤에 남편이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선 저희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당신 지금 나 능력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어? 나 이혼 못해. 이혼 못한다고. 남편이 손님들 있는 데서 아주 진상을 피우길래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야, 너 대체 언제 사람 될래? 그러게 진작에 정신 차리고 반성했어야지. 내가 도대체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어? 몇 년이나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식당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도 네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다야? 야, 어차피 네가 이혼하기 싫어도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서 이혼할 거야. 내 인생 더 낭비하기 전에 너 같은 놈이랑은 깔끔하게 갈라설 거라고. 알았어?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나니까 식당에 있던 제 남동생이 와서 절 많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자긴 제 의견을 무조건 존중한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까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정적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딸도 나 몰라라 하고 옆에서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었잖아요.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꽝 중에 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혜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안 그래도 내가 이번 얘기 듣고 그 둘한테 아주 한바탕 퍼부었다. 너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했으니 아마 조만간 찾아갈 거야.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용서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난 네 의견 존중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그런데 정말로 며칠 후에 심오한 남편이 절 찾아와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사과하러 온 사람들이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 아휴,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왜 이 사람 식당에 가서 처남을 자르라 마라 하는 쓸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걸 왜 내 탓을 하니? 그러니까 네가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나한테 내미한테 월급도 매달 갖다 주고 네 돈으로 다 먹고 산다고 했었잖아. 게다가 너 퇴직금도 식당 차리는데 보태줬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애미가 친정 식구까지 불러서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는 줄 알고 그랬지. 아이, 그건 제가 쪽팔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어떡해요? 저 이대로 이혼당하면 어머니가 제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그 둘한테 쓸데없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가버리라고 하고선 쫓아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결국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되었고요. 그 후 전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된 전 남동생하고만 계속 같이 일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남동생이 서빙을 하는데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제 동생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사장님이랑 가족이세요? 지난번부터 보니까 사장님이랑 은근히 얼굴이 닮은 것 같아서요. 아, 네, 맞아요. 사장님이 제 친누나예요. 저희 그래도 나이 먹어서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 닮았나요? 그럼요. 언뜻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가 비슷한데요. 그나저나 사장님은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고 동생분은 진짜 친절하시네요. 부모님께서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아주 기뻐하고 계시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씩 저희 식당에 찾아오시는데 한 번을 빈손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자꾸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반찬도 해다 주시는 거예요. 정란아, 요즘에 식당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밥 챙겨 먹기도 힘들지? 엄마가 반찬 이것저것 해왔으니까 틈날 때 꼭 챙겨 먹어.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몸만 혹사시키면 병 나는 거야. 아, 저희 식당에도 반찬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반찬을 해오셨어요? 그나저나 오신 김에 족발이나 좀 드시고 가세요. 제가 아주 맛있게 썰어드릴게요. 그래? 그럼 네 아빠랑 족발이나 좀 먹어야겠다. 그나저나 요즘에 정난이 네 표정이 밝아 보여서 정말 안심이구나. 이서방이 그동안 널 힘들게 했다고 하길래 엄청 괘씸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네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엄마로서 참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혼녀 됐다고 주눅들지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지내. 알았지? 당연하죠. 요즘에 이혼이 뭐 흠도 아닌데 뭐하러 주눅이 들어요. 그런 놈이랑 헤어진 제가 오히려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니까 속 썩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전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요즘엔 밥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지금 제가 딱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올케가 몸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 상태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진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남동생한테도 월급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있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얼마 전엔 전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애미야, 잘 지내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저야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러나 아버님은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시고요. 나야 뭐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시엠이랑 우리 아들 때문에 요즘에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50이나 되는 놈이 맨날 지애미한테 밥 차려달라, 술상 차려달라고 하니까 네 시애미가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하소연을 나한테 하니까 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나저나 사지 멀쩡한 놈이 일은 안 하고 맨날 틀어누워서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아주 한숨만 나오더라고. 아휴, 그 인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 이혼당하고 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네 시애미가 요즘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것도 다 자식 잘못 키운 벌이니까 나도 그냥 놔두고 있다. 그나저나 요즘에 우리 아들 하는 행동 보니까 네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부모인 나도 그놈 볼 때마다 이렇게 속이 터지는데 넌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니? 그래서 말인데 애미야, 난 네가 앞으로도 쭉 잘 됐으면 좋겠다. 넌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건 있고 행복하게 지내거라. 알았지? 그래도 전 시아버지만큼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온 식구가 다 그 모양이라 전 시아버지도 참 피곤하시겠더라고요. 전 이제 남남이 되었지만 전 시아버진 전 시모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꼴을 보고 사셔야 되잖아요. 못된 사람들 때문에 좋은 어른이 고생하시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봤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10%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남편 때문에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게임에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재미로 조금씩 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건 뭐든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하기 전까진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게임으로 인해 완전히 망나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그 모습을 고치고 예전으로 돌아왔으면 제가 이혼을 하진 않았을 텐데 계속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쳐줄 수 없다면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 생활이든 너무 과하지 않고 건전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전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